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이 흔히 샐러드볼과 용광로로 알고 있는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샐러드볼이라는 것은 개별 재료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함께 모여있는 것이고, 용광로는 일정한 화로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서 새롭게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샐러드볼은 다원주의로, 그리고 용광로는 바로 동화주의로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와 동화주의는 근본적으로는 문화 상대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원주의는 철저한 상대주의라는 이러한 이념적,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는가 하면, 동화주의는 보편성 속의 상대주의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원주의에서는 모든 것의 상대성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보편성, 이런 것들은 결국 주류 중심의 사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 동화주의에서는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은 인간이 지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닌 최소한의 보편 가치마저 부인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대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공통 분모 내에서 문화의 상대성을 수용하자는 것이 동화주의라면, 그러한 공통 분모 자체가 결국 주력 강자의 논리에 불과하다. 모든 문화 현상의 철저한 상대성을 수용함으로써 소수 문화도 보호될 수 있다. 이것이 다원주의의 핵심적인 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두 입장은 하나의 문화 현상을 보는데도 당연히 시각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초등학교에 이슬람교를 믿는, 아주 철저히 믿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히잡을 씌워서 학교를 보냈다. 이 경우 당신이 초등학교 교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뭐 히잡 쓰고 오면 어떠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히잡 자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러한 이슬람 문화권의 오랜 전통이 녹아있는 것이고, 여성을 남성과 격리시켜서 남성의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그러한 시야가 암묵적으로 전제된 만큼, 거기에는 바로 여성의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편적 상대주의 시각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카렌족이 목에 링을 끼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 링을 끼는 것이 마치 사회적 아름다움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이 링을 벗겨서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은 결국 여성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저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 상대주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관습화된 개별 문화로서 그것의 뿌리를 따지기 이전에 그 사이의 문화와 전통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다원주의, 즉 철저한 상대주의의 시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원주의와 동화주의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도 갈라지게 되는데, 다원주의는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가변적이고 다양성의 그런 공간이고, 이러한 다양성이 상호 동등한 공존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성을 실현하면서 역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 동화주의는 통합이라는 국가는 최소한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한글과 김치라는 이러한 보편의 공통분모, 그리고 나아가서 뭐 단군신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통분모가 되듯이 최소한의 공통분모라는 통합적 구심점이 있을 때 그 국가는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시각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통합된 정체성이라는 것이 한 민족을 단결시키고 이것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동화주의라면은, 이러한 것들은 가변적인 것이고 결국은 주류 중심의 생각에 불과하게 된다.
각각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만이 오히려 화합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의 이론적 입장인 만큼 장단점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범죄 집단처럼 전락해 있는 이 필리핀 국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나라는 국가 전체의 통합적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수 민족들이 그저 얽혀가지고 필리핀이라는 국민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거기서 살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된다면, 따라서 국가의 통치 체제가 미치지도 못하고 나라 전체는 매번 혼란과 테러로 휩싸여 있고 치안은 엉망인 나라, 이렇게 본다면 통합된 한 민족의 문화적 자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실감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지나친 통합과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자멸의 길로까지 이끌었던 독일의 게르만주의라든가 나치즘은 지나친 민족적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또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인간의 보편적 윤리라든가 가치, 이런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쪽 다원주의 입장은 이것은 주류 논리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보편의 원칙 사이에도 충돌하는 마당에 무엇이 보편이냐, 결국 보편은 강자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동화주의나 보편적 상대주의는 보편은 최소한의 인간의 가치이고 도덕의 가치이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이런 것이 우리 인류 문화의 삶을 끊임없이 증진시켜 왔듯이 보편적 가치의 공통 본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합의해낸 사회적 문화적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동화주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자산을 토대로 한 민족이 결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다, 그 자산 또한 강자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양쪽의 시각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민족 국가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종종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다원주의 시각에서는 이 민족 국가라는 것은 결국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억압하는 전근대적 개념이라고 볼 것이고, 동화주의에서는 사회 혼란을 막는 효율적인 통치 구조로서 민족의 응집과 통합을 통해서 그 민족이 생존하고 자신들의 안녕과 발전을 유지해내는 최소한의 공동체 기반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따라서 다원주의가 문화적, 인종적 차이의 해체를 주장한다면, 동화주의는 다원주의를 인정하되 그들 또한 그 민족 속에서 융합되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민족과 국가는 비로소 제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지 이제 한국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한 가지만 검토해보고 배경지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실제 우리나라 사회의 공익광고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당신처럼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20살이 넘으면 군대를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따라서 다문화 가정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자, 이러한 식의 공익광고인데, 이 광고 자체가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은 바로 동화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 동화주의자라는 것은 바로 한국인의 기본 정체성 속에서 외국인을 포용하는 것으로 김치, 세종대왕, 독도, 이런 속에서 하나의 민족적 일체감의 공통 분모를 찾고 있다면, 문제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비판하라,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면 바로 첫 구절부터 문제가 됩니다.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여기에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도 민족적인 일체감을 가질 수 없는 만큼 이방인이라는 이러한 민족 국가의 시각이 담겨져 있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이러는데 이 학생이 구태여 김치하고 밥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베트남의 전통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한국인이 아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가 일종의 주류 중심의 편협함에 불과할 것이고, 이 학생이 구태여 세종대왕을 존경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호치민을 존경하던 트럼프를 존경하던 이것은 이 학생의 일이고 바로 민족과 통합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던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던 이건 이 학생의 자기 생각에 불과할 것이고, 축구를 보면서 당연히 대한민국을 외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베트남을 응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도저도 기분 나쁘면 뭐 유럽을 응원하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국가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주입하려는 이러한 공익광고의 시도는 결국 뭐다? 동화주의의 기초에서 진정한 어떻게 다원주의 상대를 그 자체로 수용하는 다원주의적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식의 비판을 이 대학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다원주의와 그리고 동화주의는 같은 듯 하면서 상당히 대립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상 출제가 됐을 때 학생 여러분들은 뭐 둘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상대를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뭐 이따위 좋은 얘기만 잔뜩 늘어놓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한 국가의 통합적 정체성이 필요한 것인가, 소수 집단의 그 자체로 철저한 수용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논쟁적 논점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답안지도 논쟁적인 그러한 답안을 서술하셔야 될 것이고,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매듭하게 된다면, 한 가정에 베트남 여성이 시집을 왔는데 명절 때 다 같이 보자고 하니까 베트남 여성이 구태여 명절 때 왜 식구들을 만나야 되느냐, 베트남에는 그런 명절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식구들끼리 놀러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 다 망쳤구나, 이러면 동화주의가 될 것이고, 바로 너희 풍습이 그렇다면 너 알아서 하거라가 다원주의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단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